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알리기 위해 의회를 찾은 취재팀을 쫓아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천구의회 상임위원회의실. 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텔레비전 방송하는 거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잖아요. 이윽고 양천 방송 취재팀에게 촬영 중지와 함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합니다. 아니 지방의회는 공개 원칙 아니에요? 언론사에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양천구의 촬영 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양천구의 회의 규칙 2조 1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결의한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촬영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사전에 촬영 허가 요청서를 작성하고 촬영 허가를 받고 회의장을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30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촬영 금지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제 의회에 저기 행정사무 저기 하는데 이제 이렇게 또 원치 않으신 분이 계시고 하니까 또 굳이 뭐 그거를 꼭 이렇게 촬영할 필요는 없잖아. 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있었던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질의를 준비한 의원은 자신이 준비한 질의 때문에 촬영을 막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PPT까지 띄우고 그리고 사무국장한테 어떠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십사라고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다른 의원 한 분이 계속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해당 의원은 질의를 못한 채 의회를 나갔고 김 의원이 나간 사이 행정사무감사는 재개돼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의혹만 남긴 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의회 사무국만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제기한 특혜 채용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의혹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채용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절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복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면접관들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면접관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으로 해소될 내용이 촬영 제한과 회의 파행으로 의혹만 더 키우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에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지방의회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강화,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양천구 의회가 역행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언론사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소아암 환자 의료용 맞춤 가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모은 고향사랑 기부금 2천만 원을 활용해 소아암 환자들에게 의료용 가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아암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 환아 20명으로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는 소득 재산 기준을 조사한 후 소아암 환자가 본인에게 맞는 가발을 맞출 수 있도록 유통 책임 회사 하이모와 연계합니다. 은평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운영 중인 공동주거시설과 소규모 주택입니다. 지원금은 지하 주차 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최대 현안 해결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입니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들은 30여 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던 수도권 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인천과 경기, 서울과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사용 종료와 기한 연장이라는 갈등 끝에 2015년 6월 사자협의체는 수도권 매립지 내 산매립장의 일부인 현재 3-1 매립장을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지 지분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연장 종료 시기가 도래한 올해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 장소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대체 매립지 공모는 매번 실패로 끝났고 지난달 13일 공모 기준을 대폭 낮춘 4차 공모가 시작됐지만 이마저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 여기에 지역별 소각장 설치도 주민 반발과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장이 매립지를 유치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수없이 거론됐고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자협의체에서 4차 공모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라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사자 합의 4차 공모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나 기업의 경우에 그 인근 지역의 수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이 나서는 등의 모습들을 보인다면 4차 공모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매립지 부지 확보보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 없이 대체 매립지 확보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현재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것인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올해 경기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엽니다. 물리적 한계가 없는 디지털 학습터를 만들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 선생님 대신 저마다 책상 위 전자기기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 너머에서 말을 거는 외국인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Where is it? It's under the table.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 온라인 공간에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줌으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발음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외국어 와가니까 소통도 좀 되는 것 같고 화면 보고 배우고 얘기하면서 배우니까 더 재밌어요. 부천의 이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아 원어민 교사를 둘 수 없었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 시범학교가 되면서 영어 회화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강사가 이곳을 포함한 소규모 학교 6곳을 대상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심 속에 있지만 전교생이 37명의 아주 소규모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금 영어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경기 온라인 학교는 외국어 수업뿐 아니라 향후 더 다양한 과목에서 활용됩니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수업을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미디어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범위를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해외 학생,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와 공유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모두를 위한 촘촘한 배움의 학습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도교육청은 이달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교 문을 열고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11일 기업 회생 신청 100일이 지나도록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27개 임대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점 예정인 9곳까지 모두 36개 점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마트 직원들과 입점 점주들은 지역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공동 대책위를 만들어 MBK 측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가 내세운 고용 안정 지원 제도가 사실상 희망퇴직 유도책이며 폐점 시 인력 전환 배치 계획도 마트가 줄어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료 협상 등 자구 노력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10일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1년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조사한 분양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전국에 공급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 7,235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96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평균 분양가가 17억 6,73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8억 8,625만 원, 부산 7억 8,775만 원, 대구 7억 7,081만 원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축 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오른 분양가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시는 총 53억 원을 투입해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가 이번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총괄 계획을 맡고 인천대와 인하대, 경인여대, 재능대, 청운대, 안양대 등 6개 대학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 100여 개의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00여 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초등학교 늘봄 교실 400곳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8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육 돌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연계한 늘봄 학교 지원 과제에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향후 5년간 매년 4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에 확대 적용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는 지역 대학들이 수준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인천시 교육청, 인천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초등학교 현장에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이어집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24개 교육 현안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올해는 26번의 토론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안전, 미래 교육 같은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